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1월 동지의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1월을 대표하는 새씨는 동지이며 11월 자체를 동짓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지는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때로 여시춘추에서는 동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달에 낮의 짧기가 극에 달한다. 왕성한 음기는 이제 위로부터 수그러들고 미약한 양기가 아래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므로 모든 싹들도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동지 이후부터 낮의 길이가 점차 길어지기 시작하고 봄이 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중순 하지를 지나면서 차츰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동짓달에 이르러 극에 도달하고 다음 날부터는 역으로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는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여겨 이때를 신년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11월은 계절상으로는 겨울이고 생업상으로는 수확을 모두 마친 농한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동지가 되면 머슴은 계약을 끝내고 1년치의 삭을 받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계약 기간은 보통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동지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11월의 세시의례는 생업과 관련한 행사보다는 종교적, 주술적 성격을 띠는 행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앞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전통사회에서 동지는 태양이 부활하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동지가 들어있는 달을 자월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에서는 시간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던 12가지의 글자가 있는데 이를 12지라고 했습니다. 12지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비교적 익숙한 12가지 동물띠도 바로 12지의 시간에 해당되는 동물을 대입한 것입니다. 12지는 자를 시작으로 축, 임묘 순으로 진행되어 해로 마무리됩니다. 동지가 들어있는 달을 자월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 달을 축월, 다시 그 다음 달을 인월이라고 하였습니다. 중국의 주나라는 자월을 한 해의 처음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동지가 한 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지를 정월, 곧 1년의 첫 달로 계산하는 방식은 당나라 후기에 만들어진 역법서인 선명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선명력은 동지가 들어있는 11월을 자월이라 해서 동짓달을 1년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라에 이어 고려시대에도 당에 선명력을 사용했습니다. 고려 후기 충선왕 원년에 들어와서 원의 수시력으로 바뀔 때까지는 선명력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부터 고려 충선왕 전까지 약 500년간 한국에서는 동지를 정월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역법이 바뀌었어도 동지를 한 해의 시작으로 여기던 관념은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동지일에 관상감에서 임금에게 새해의 달력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새 달력을 받으면 임금은 동문지보라는 4글자가 새겨진 옥새를 찍은 뒤 모든 관원들에게 황색 표지를 한 황장력과 백색 표지를 한 백장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각 관청에서도 관리들이 서로 달력을 선물하였으며 지방 수령들에게는 표지가 청색인 청장력을 선물했습니다. 이렇듯 동짓날을 기점으로 태양이 점점 길어지므로 한 해의 시작으로 보고 새 달력을 만들어 나누었던 것입니다. 동짓달을 한 해의 첫 달, 곧 정월로 여겼던 관습은 민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또는 동지팥죽 한 그릇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와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동지를 설로 여겼던 관념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동지는 다른 말로 작은 설 혹은 설날에 버금간다 하여 아세라고도 불렀습니다. 동지는 11월이긴 하지만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정확한 날짜는 매년 달라집니다. 동지가 11월 초순이면 애동지 혹은 애기동지, 11월 중순이면 중동지, 11월 하순이면 노동지 혹은 어른동지라고 합니다.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처럼 동짓달이 되면 계층을 막론하고 어느 가정에서나 팥죽을 쑤어 먹습니다. 팥을 삶아 으깨거나 체에 걸러 그 물에다 찹쌀로 경단을 빚어 넣어 끓입니다. 이 찹쌀 경단을 새알심, 옹심이, 옹실래미 등으로 부릅니다. 이 새알심을 아이들에게 나이수만큼 먹입니다. 그러나 애동지에는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여겨서 팥죽을 끓이지 않고 대신 팥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동짓날 팥죽은 또한 신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팥죽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팥의 붉은색이 양의 기운을 상징해 음의 기운을 가진 귀신을 쫓는데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동짓날 팥죽을 쓰는 풍속의 기원을 중국에서 찾기도 합니다. 중국의 형초세식이라는 책에 의하면 공공시의 망나니 아들이 동짓날에 죽어서 역신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평상시에 팥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신을 쫓기 위하여 동짓날 팥죽을 쑤어 악기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팥죽을 쑤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동지의 중요한 의례 중 하나였습니다. 동짓날 팥죽을 준비해 올리는 제사를 동지고사, 팥죽제 등으로 불렀습니다. 동지팥죽은 먼저 사당에 놓아 차례를 지냅니다. 이때 팥죽은 조상에게 계절에 맞는 음식을 대접한다는 천신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 곳곳에 나누어 놓습니다. 방, 마루, 창고, 장독대와 부엌에서 불을 관장하는 신인 조왕신에게 한 그릇씩 떠다 놓았다가 식은 다음에는 식구들이 모여서 먹었습니다. 또 대문이나 벽에 조금씩 뿌리고 동네에 있는 고목에 뿌리기도 하는데 이는 팥에 붉은색이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고 믿어 잡기를 막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간에서는 동짓날 부적을 써서 악기를 쫓았습니다. 주로 뱀 사자를 써서 벽이나 기둥에 거꾸로 붙여 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짓날에는 다양한 전보기가 행해졌습니다. 대체로 이듬해 농사의 풍흉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팥죽점이 있습니다. 동지팥죽을 그릇에 담아놓고 시간이 지난 뒤 팥죽의 표면을 보고 강우량을 점치는 방식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도, 강원도 지역에서 주로 행해졌습니다. 그릇에 담아둔 팥죽의 표면이 굳어져 갈라지면서 금이 많이 생기거나 금 사이에 물기가 없으면 감으로 흉년이 든다고 여겼습니다. 반면에 표면에 금이 없거나 금 사이 물기가 돌면 이듬해에는 비가 많아 풍년이 들 징조로 보았습니다. 날씨를 보고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동짓달 초하루에 바람이 불면 보리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또 동지에 얼음이 얼지 않으면 전염병이 돌지만 눈이 많이 내리면 이듬해에 충해가 없다고 점쳤습니다. 또 동짓달 첫눈이 밤에 사람 모르게 많이 오면 풍년이 들고 낮에 조금만 오면 흉년이 든다고 점쳤습니다. 또 연못의 얼음이 얼어 갈라진 방향을 보고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용갈이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동짓날은 대체로 날씨가 추운 것을 이롭다고 여겼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전통사회의 세시의례를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월별 주요한 행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전통사회의 세시의례는 해와 달, 별의 움직임, 그것을 지배하는 원리로서 음양사상 등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시간관념 위에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업조건 등이 결합하여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왕이 우주의 흐름을 가장 잘 이해해 시간을 지배하는 존재라고 하는 동양의 왕권 사상도 결합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세시의례에는 조상숭배, 풍년기원, 추수감사, 건강, 자연과의 교감 등의 의미 등이 담겨 있습니다. 세시의례는 복을 빌고 악을 물리치는 종교적 기능, 마을이나 가족 구성원들의 유대를 강화하는 공동체적 혹은 사회적 기능, 생업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최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기능 등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시의례, 곧 전통사회에서 1년의 시간을 관념해온 방식은 오늘날 한국의 세시의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시의례가 결국 시간이나 우주의 흐름을 인식하는 방식의 산물이기에 과거의 세시의례는 현재의 근대적 우주관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세시의례를 향유하던 사람들의 공동체 구성 방식이나 생업 등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대화 산업화의 결과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 명절로 휴일제도 안으로 들어온 설과 추석 이외에 여러 가지 날짜에 대한 관습이나 액막이, 생산과 관련한 기원행위, 가정신앙 등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인의 의례와 신앙 강좌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